네, 오늘은 1.3절 강의를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은 함수의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1.3절부터는 이제 미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 함수의 극한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계획입니다. 먼저 구성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극한에 대한 직관적인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one-sided limit, 즉 좌극한, 우극한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극한에 대한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야기하면 1번과 2번은 여러분들께서 고등학교 또 미적분학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3번은 새로운 내용인데 많은 학생들이 미적분학을 공부할 때 이 부분에서 좀 좌절을 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입실론 델타 아규먼트라 그래서 좀 복잡하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입실론 델타 아규먼트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파트 1으로서 직관적인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극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x가 함수 fx가 있을 때 x가 a로 다가갈 때 fx의 값이 l이라는 값으로 다가간다라는 것이죠. 그걸 기호로는 이렇게 써요. 리밋 x가 a로 갈 때 fx는 l이다 라고 쓰고요. 그러니까 뭐 그림으로 이해하면 좀 더 쉬울 텐데요. x, y라면 y는 fx가 이렇게 있다면 x가 a로 다가가면 y값은 함수는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면은 y값의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다가가잖아요. 그러니까 x가 a로 갈 때 fx라는 값은 이 l이라는 값으로 간다. 그래서 fx의 극한이 l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러면은 보죠. 먼저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fx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fx는 a 부근에서 x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x가 a 부근일 때 fx가 정의되어 있어야 돼요. 당연하겠죠? a 부근에서 정의가 되어 있지 않는데 a로 다가간다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near라는 의미인데요. near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a를 포함하는 some open interval을 말해요. 그 열린 집합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a를 포함하는 이런 어떤 열린 집합을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a 자체는 빠져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a 자체는 이렇게 빠져도 돼요. 뭐 우리 흔히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나랑 가까운 사람은 누구야? 할 때 나랑 가까운 주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지 나를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값은 빼도 상관없다라는 거고 a 부근에 있는 근처에 있는 값들만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계속 이 내용은 강조가 될 거고요. 사실 고등학교 때도 강조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상으로 보면 a가 만약에 이렇게 빠져 있다 그래도 이 함수값이 다른데 정의 있거나 뭐 정의가 심지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L, 극한 L의 값은 같다는 얘기죠. 뭐 보충 설명이 좀 더 돼 있는데요. x가 a로 가까이 감에 따라서 fx가 어떤 l이라는 숫자로 가까이 가는 것을 말하고요. 그런 l 값을 바로 리밋 x가 a로 갈 때의 fx라고 말하고요. 이때 중요한 부분은 x가 a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x가 a인 건 중요하지 않고 x가 a인 것은 고려되지 않고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a 부분의 x 값들만 중요하다. 만 중요하다니까 같은 말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그젬플을 하나 볼게요. 리밋 x가 1로 갈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을 구해라 라는 것이죠. 먼저 이걸 살펴보면은 x가 1일 때 이 함수는 정의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모가 0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극한을 생각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할 거냐? 정의대로 해보죠. 직관적인 정의는 뭐냐면 x가 1로 갈 때 fx가 어디로 향하느냐를 보자라고 했으니까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x가 1로 가는 방법은 왼쪽에서부터 가는 방법이 있고 오른쪽에서부터 가는 두 가지 방법 있잖아요.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살펴볼 거죠. left, right.
left, right. 그럼 왼쪽에서 가면 0.5, 0.9, 0.99 이렇게 가면은 값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알 수 있고요. 오른쪽에서부터 가면 fx의 값이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리밋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은 0.5다라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추측일까요? 왜냐하면 이 답이 0.5인지 0.5, 0.0000001로 가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0.5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0.5가 제일 간단하고 좋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답이 0.5, 0.00001인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죠. 이 테이블만 봐서는. 그래서 이거는 guess하는 것일 뿐이고요. 추측하는 것일 뿐이고, 그래서 이 intuitive definition, 직관적인 정의는 별로 좋은 정의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나중에 우리 세 번째 파트에서 precise definition, 정확한 정의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얘기할 거예요. 저 이거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돌아가면은 이거 그냥 x에 1 대입하면요 0분의 0꼴이 돼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분모를 인수분해해서 이거 제거하면은 그 다음에 x에 1 대입하면 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0.5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극한을 계산할 때 값을 대입함으로써 계산한다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직관적인 정의는 이걸 말해주지 않아요. 왜 이런 성질들이 성립하는지. 나중에 3번의 정확한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x값을 2를 x 대신에 대입을 해가지고 혹은 약분을 해서 값을 대입해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관적인 정의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증명을 주지 않고, 이 증명도 사실은 세 번째 정확한 정의에 의해서 정의를 공부하고 그 정의에 의해서 극한의 성질들을 공부함으로써 이렇게 푸는 방법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략하고 고등학교 때는 가르친 거죠. 또 하나 example을 보면요. 리밋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예요. 이것도 x가 0일 때 정의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x가 분모에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극한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테이블을 계산을 해보면요. x가 0으로 가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있잖아요. 그래서 뭐 x가 점점 0으로 다가갈 때 플러스 마이너스 왼쪽 오른쪽에서 갈 때 값을 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이 극한의 값이 1로 간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질문이 돼요. 이건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추측일 뿐이고, 이거는 결과로서는 맞는 결과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억은 잘 여러분들이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증명이 아직 되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heaviside function h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t가 0보다 작으면 0이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1이다.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t가 0으로 갈 때 극한을 계산을 해보면 왼쪽에서 다가가면은 l을 우리는 0이라고 말하고 싶죠. 근데 오른쪽에서 다가가면은 l이라는 것 극한 값을 1이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둘 다 안 되죠. 왜냐면 l이 0이라고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게, 오른쪽에서 다가가면 0으로 가지 않고 l이 1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게 왼쪽에서 다가가면 1로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둘 다 답이 될 수 없어서 이때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The limit does not exist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마쳤고요.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극한의 정의예요. x가 a로 갈 때 fx가 어디로 가느냐가 바로 극한의 정의고요. 그것에 대해서 복습을 했고 몇 가지 example로 살펴봤습니다. 이상 파트 1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파트 2에서는 one-sided limit, 우리말로는 좌극한과 우극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one-sided limit, 한쪽 방향 극한이라는 건 뭐냐면요. 먼저 그걸 하기 전에 이 example를 살펴보면은 이 example를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h라는 heaviside 펑션을 볼 텐데, 이거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았죠. 왜냐면은
왼쪽에서 가면은 0으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가면 1로 가니까. 근데 이건 좀 아까운 면이 있어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만 말하기에는 아까운 면은 왼쪽만 바라보면 0으로 가고요. 오른쪽만 바라보면 1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쪽만 봤을 때는 극한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왼쪽만 봤을 때 극한이 존재하면 이걸 좌극한 left hand limit, 오른쪽에서만 봤을 때 극한이 존재하면 우극한 right hand limit이 있다라고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해요. 리밋인데 t가 0으로 가는데 마이너스라는 걸 붙이면 0 마이너스라는 걸 붙이면 0의 왼쪽에서부터 마이너스 왼쪽 방향에서부터 가는 거고요. 0 플러스라고 붙이면 0의 오른쪽 방향에서부터 간다라는 0으로 다가간다는 것이고요. HT를 보면은 좌극하는 0으로 가고 우극하는 1로 간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일반적인 상황을 보겠습니다. x가 a-로 갈 때 fx가 l이라는 것은 x가 a보다 작은 방향 혹은 a의 왼쪽 방향에서 다가갈 때 fx의 극한을 말하고요. 영어로는 left hand side of fx라고 말하고요. 우리말로는 좌극한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x가 a 플러스로 갈 때의 fx의 리밋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x가 a의 오른쪽으로부터 갈 때를 말하고요. 그래서 right hand limit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이해해 보면요. 여기가 a점이에요. a점일 때 왼쪽은 x가 a보다 왼쪽 방향에서만 보는 거죠. 이쪽은 아예 지워져 있죠. 이쪽은 고려하지 않고요. 왼쪽만 고려했을 때 이렇게 fx가 어디로 다가가느냐는 걸 보는 거고요. right hand limit은 왼쪽은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오른쪽만 잘라놓고 봤을 때 fx가 어디로 가는가를 본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리밋과 원사이드드 리밋을 비교를 해보면 fx의 리밋이 존재한다라는 것과 필요충분 조건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고 그 극한의 값이 같다라는 거죠. 이건 지금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세 가지인 거죠. 첫 번째, 좌극한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 우극한이 존재하고요. 세 번째, 두 값이 같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고등학교 때도 강조가 돼서 배운 내용일 겁니다. 이그젬플을 한번 볼게요. gx가 있는데 먼저 abc는 x가 2로 갈 때에 대한 것이고요. x가 2-로 갈 때는 2의 왼쪽에서부터 가니까 이 값은 뭐가 될까요? 3이 되겠죠? y 값은 3으로 가니까. 그 다음에 2 플러스로 갈 때, 그러니까 2의 오른쪽에서 갈 때는 1이 되겠죠? 그러니까 극한의 값은 좌극한도 존재하고 우극한도 존재하긴 하지만 두 개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가 답이 될 거고요. 5에 대해서는 좌극한은 2로 가고요. 우극한도 2로 가고요.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하고 값이 같으니까 극한도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파트 2를 마치겠습니다.